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패블로비아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 대시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 어떻게 파일럿 상에서 런 하는지 돌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URL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파티스펀트들한테 전달을 해서 파티스펀트들이 온라인 익스페리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 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거를 제가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러닝을 하면은 이게 생성이 되는데 생성을 해가지고 돌린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돌아가지는 않고 에러가 나는 거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크레딧이 있으면 될 거고, 크레딧을 사기 전에 디벨롭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일럿 해가지고 파일럿으로 만든 후에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요것을 클릭을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한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요 하단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세이브가 되니까 CS 파일이 CS 파일 세이브 된 거를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엑셀 파일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게 생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고, 나중에 좀 더 이 CSV 파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할게 GitLab에 들어가 가지고 GitLab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약간 차이 나는 파블로비아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대시보드에서 돌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대시보드에 가서 락스에 가서 엑스페리먼트에 가서 이제 크리에이팅 엑스페리먼트 관련해서 우리가 실험을 생성을 하려면 GitLab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야지 되는구나. GitLab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GitLab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지 JS 사이클과 관련된 파일을 또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지를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것을 클릭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JS 사이클 익스페리먼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아톰을 사용해가지고 experiment.html 해서 doctype 불러오고 그 다음에 html 템플릿 만들고 그 안에 JS 사이클 불러오고 플러그인들 불러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스크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타임라인에 variable hello world라든지 timeline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해가지고 잘 됐는데 거기서 실험을 작성해가지고 잘 됐는데 그것을 패블라비아로 가지고 와가지고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마리파이 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테이러스로 실험의 어떤 엑스페리먼트의 스테이러스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대시보드에서 보시면은 원래는 inactive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파일러팅이라든지 또는 러닝한 그러한 스테이러스로 바꿔야지 되는 스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학에서 엑스페리먼트에서 JS 사이클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임라인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데, 타임라인 바꾸는 게 요 밑에 있는데 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패블러비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S 사이클의 엑스페리먼트의 타임라인을 바꿔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작성했던 experiment.html 관련해 가지고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index.html로 바꾸긴 했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JS 사이클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왔어야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플러그인들을 불러왔어야지 되고, 당시에는 헬로 월드만 화면에다 출력하는 거니까 HTML로 된 키보드 리스판스를 불러왔다. 그 다음에 그 화면을 좀 재구성하기 위해서 CSS 파일을 불러와야지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날 텐데, 패블러비아 같은 경우는 패블러비아하고 JS 사이클하고를 인터페이스를 지워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형성시킬 수 있는 플러그인이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JS 패블러비아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요거를 불러와야지 될 거고, 그 다음에 패블러비아라고 하는 이러한 웹페이지가 저장된 서버가 있을 텐데, 그 서버에는 우리가 지정한 거하고 좀 다른 디렉토리에 이런 JS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방식대로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파일 패스를 조정하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 맞게 파일의 어떤 디렉토리를 조정해야지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패블러비아에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또 사용해야지 되는 다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우선은 가져와야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요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가 동일한데, 이제 이거는 우리의 어떤 세팅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거고, 패블러비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지 된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타입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요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CSS에서도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만들었을 때 CSS의 위치는 하이퍼 레퍼런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타입은 이렇다 했는데, 요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 가지고 요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소스가 우리가 본 거하고 좀 달리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요 패블러비아 같은 경우 그 안에 또 vendors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6.2.0가 아니라 6.0.0 또는 6.1.0에 해당하는 그 버전의 JS 사이클의 라이브러리가 있다 해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만들 때 요 대신에 해줘야지 되고, 마찬가지로 CSS 파일도 여기 있는 거 대신에 요거를 사용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 필요에 따라서 플러그인들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vendors 아래 요 JS 사이클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안에 플러그인들이 있으니까 요런 어떤 위치 정보를 줘가지고 우리가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두 줄은 패블러비아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인데, 패블러비아 같은 경우는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니까 요걸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요 아래에다가 더불어 가지고, 만약에 요게 이제 우리가 랩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은 요 아래 요 위치 정도에 요게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JS 사이클하고 패블러비아가 인터페이스를 이루는 이런 플러그인이 있어야지 JS 사이클에서 패블러비아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위치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표시된 요 6개가 요 위치에 복사돼 가지고 와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지 될 작업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단 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타임라인이 hello world 하나밖에 없으니까 init 해가지고 뭐 요 init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다시 타임라인을 넣고 타임라인에 이렇게 hello world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용해야지 될 타임라인이 요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페블로비아를 사용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요런 베어리어블도 내가 타임라인에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끝나겠다라고 하는 것도 타임라인에서 사용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또는 피니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 예를 들면 헬로 월드에 덧붙여 가지고 같이 타임라인에 적용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타임라인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벤트, B라고 하는 이벤트, C라는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진행되는 순서대로 열거를 해줘야지 된다라고 해놨는데, 열거를 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건데,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empty list를 하나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variable하고 timeline, 이거는 뭐 거의 JS 사이클에서 지정된 지정어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변수로 일단 똑같은 timelin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variable 해가지고 A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했고 뭔가를 찍었고, 그 다음에 hello world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variable 해가지고 B라고 하는 변수에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하고 push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push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예를 들면은 함수로 해가지고 A 하면은 A라고 하는 요 위에 있는 요 변수가 요 empty list에 push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 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요게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다시 뭐 여기에서 또 여기 와가지고 타임라인에서 이번에는 푸시를 하는데, 여기 있는 헬로 월드를 푸시해서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뭐 여기에서 A가 됐으니까 A가 붙여진 거고, 두 번째는 헬로 월드가 푸시 돼가지고 덧붙여진 거고, 마찬가지로 B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이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미안합니다. B를 다시 푸시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B가 다시 append 돼가지고 이런 구조를 궁극적으로는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렇게 된 결과, 요 세 개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요 밑에다가 예를 들면은 요렇게 하지 않고 그냥 타임라인으로 대체를 시키면 타임라인이 이제는 요거 뭐 예를 들어서 A, hello, world, 그 다음에 B 이런 거 대신에 요렇게 하는 거 대신에 그냥 타임라인으로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처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임라인에 empty한 리스트를 가지고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를 타임라인에 append 하기 위해서는 pus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A나 B는 됐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하면은 요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variable timeline 해가지고 empty list 만들고 initialization 시키면은 나중에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timeline push 해가지고 hello world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timeline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nitialization 시키고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 이벤트 여기에서 variable pavlovia init 해가지고 initialization 시키는 그러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finish 할 때 파블로니아 이제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서 타임라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시퀀스 펠도 열거가 되어 있는 요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요거를 항상 실행을 시켜야지 자바 JS 사이클가 실행이 되는데 JS 사이클에 init 해가지고 그 함수에 이런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든지 플러그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가져왔고 부수적으로 가져와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크립을 만들었을 때 스크립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init하고 finish를 또 집어넣어야지 되는 그런 부수적인 작업을 해야지 우리가 JS 사이클에서 만든 코드를 Pavlovia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JS 사이클을 가지고 원래 만들었던 index.html 그것을 살펴보면은 우리 JS 사이클에 있는 웹페이지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그거 말고 modified 된 것을 살펴보면은 여기 modified 된 버전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modified 된 버전에서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바디 밑에 스크립트 되어 있는 부분 스크립트 중에서 init하고 init까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우리가 아직 배운 거 아니니까 건너뛰고 finish 부분은 반드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가지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튜토리얼 헬로 월드를 이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Pavlovia에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Lab에서 gitlab.pavlovia.org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아까 했던 것을 미리 한번 해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만드는 방식을 보여주면은 다시 처음으로 와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먼저 만드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요 위에 있던 것을 클릭을 시키면은 프로젝트 네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 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URL이 이렇게 tun으로 끝나고 hello world 2까지 끝나는 그런 URL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visibility level은 project access must be granted explicitly to each user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로그인 한 사람들한테는 다 볼 수 있는 아니면은 웹에 다 공유가 되는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 프라이빗으로 하고 initialize repository with a readme 해가지고 readme 파일을 생성을 할 거냐 해놨는데 한번 해보면은 그리고 나서 create project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description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쓰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Hello World 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readme 파일이 있고 readme에는 Hello World 2가 있는데 요거는 요 옆에 있는 거 클릭을 하거나 요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readme를 edit 할 수 있는 창에서 edit 이라고 하는 거 버튼을 누르고 그래서 여기에서 Hello World를 그러니까 Hello World 2 이렇게 하고 요 밑에다가 아무거나 적으면 될 겁니다. 한글로 적어도 이 프로젝트는 Hello World를 JS 사이클과 이런 식으로 뭔가 하고 나서 이제 세이브 시키는 게 좀 번거로운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commit change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뭔가 수정을 하고 세이브 할 때는 commit change를 눌러주면은 세이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리드미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hello world 2를 클릭을 하면 리드미라고 하는 건 그냥 있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일 속에 이런 식으로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파일에다가 실험을 저장을 해야지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은 플러스 키가 있고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new 파일이 있습니다. new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new 파일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index 다른 이름을 쓰지 말고 index.html 이라고 적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empty 파일이 되는데 index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 index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마 처음에 index.html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특징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ello world가 만들어진 거는 뭐 gitlab 디렉토리에 tyon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제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hello world 2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experiment 파일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실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index.html이라고 해야지 다른 이름을 붙이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페블로비아에서 실험 파일 만들 때 그 이름은 디렉토리를 만들고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을 써야지 된다. 이 정도 좀 알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눌러서 이제 이것을 에디트를 하는 거는 에디트를 이렇게 하고 이 에디트를 했을 때 템플릿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Docs에서 예를 들어서 experiment에서 JS 사이클에서 아까 보여줬던 그러한 JS 사이클에 있던 태스크를 페블로비아에 맞게 modified 된 걸로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여기에서도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ndex.html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부분을 조심스럽게 여기서 당근 데코 init까지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을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로 가서 중간 부분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고 나중에 배워 가지고 이해되면은 가지고 오고 마지막에 가지고 올게 여기 finish 하는 이 부분부터 끝까지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페블로비아를 사용할 때 항상 요게 어떤 기본적인 템플릿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좀 바꿔줘 가지고 타이틀은 simple reaction time이 아니라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해주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것들 스크립이라든지 CSS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브러리라든지 근데 지금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플러그인이라든지 우리는 지금 헬로 월드를 다시 이제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예정이기 때문에 JS 사이클 이미지 키보드 리스폰스 이거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냥 없애줘도 되고 요 두 개는 페블로비아에서 반드시 사용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바디 밖에 스크립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바디 안에다가 스크립을 만들고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안에다 만들어도 되고 밖에다 만들어도 되고 이제 헤드에서 다 불러왔으면 필요한 거 불러왔으면은 바디라든지 바디하고 HTML 사이에 스크립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스크립 태그만 했었는데 여기는 타입을 명시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타입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도 불필요한 경우고 여기 있는 것도 불필요한 것들이긴 한데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템플릿 불러와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임라인에 empty list 만든 거 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피니시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그런 타임라인에 푸시 해가지고 빈칸에다가 계속 만들어 놓는 그래서 여기는 결과적으로는 페블로비아 이닛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페블로비아 피니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요 사이에 만들어 가지고 계속 축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나서 저장시키고 싶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mmit change 해가지고 하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저장이 됐고, 중간에 이거를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면은 GitHub에 가가지고 GitHub이 아니라 Pavlovia 프로젝트로 가서 대시보드 있는 데로 가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GitHub이 아니라 GitHub 빼고 Pavlovia org로 가서 거기에서 대시보드로 가서 조금 기다려서 이거는 이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서 experiment 생기면은 Hello World 2가 생겼다. 지금은 inactive 한 거고, 플랫폼은 지금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일럿으로 변환시켰더니, 여기서 JS 사이클에 플랫폼이 6.0로 되어 있는 거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해가지고 이거를 클릭을 시켜보면은, 클릭이 되고, 위에 Hello World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조금 있다가 이런 결과만 보이고 끝나게 되는데, 결과 표시를 보니까 트라이얼 타입은 Pavlovia, 인덱스는 0, 타임은 1278ms 지난 것 같고, 인터널 노드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킨 거, 피니시 시킨 거, 그 결과치만 보여주고 이제 실험이 끝난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GitLab에 있는 Hello World 2에 있는 인덱스 파일로 가서 이것을 열어보고 하면은 왜 마지막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가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펑션을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는 펑션을 실행시키고 타임라인에 있는 init이라든지 finish라든지 그런 어떤 변수들을 실행을 시키고 나면은 마지막에 onFinish 해가지고 좀 어려운데 끝나면은 요와 같은 함수를 실행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고, 요 함수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 아래 우리가 위에서 했던 그 데이터의 결과값을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 해라, 데이터를 우리가 이때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해라 라고 하는 게 요 명령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onFinish라든지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인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로 바라겠고, 실제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결과치, 여기 있는 결과치만 보여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HTML 키보드 리스판스를 사용해 가지고 안녕 세상 또는 헬로 월드를 출현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HTML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edit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edit해서 init 다음에 variable로 이제는 좀 익숙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hello worl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키하고 value의 어떤 짝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tatement니까 세마이콜론으로 끝나도 될 것 같고, 타입은 우리가 HTML 키보드 리스판스 이렇게 해가지고 리판스가 아니라 리스판스 해가지고 하고, 콤마로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는 예를 들어서 안녕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타임라인에다가 만들어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타임라인하고 푸시하고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세마이콜론으로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세이브를 시키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세이브를 시키고 hello world 여기 있는 걸로 다시 가서 다시 리프레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다시 리프레시 시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파일럿을 다시 눌러보면은 안녕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고 끝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아래 보시면 Hello World 2 뭐 이렇게 해가지고 CSV로 파일이 끝나는 게 다운로드 되고, 결과에 아까 봤던 디스플레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닛에 해당하는 거에 덧붙여져 가지고 이제 스티뮬러스가 안녕이라고 하는 거, 타입이 HTML 키보드 리스판스로 된 게 지금 타임라인에 부가돼 가지고 이런 정도로 표시가 되고, 끝내는 게 표시가 되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GitLab이라고 하는 버전 컨트롤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pavlovia.org 하고 GitLab pavlovia.org 요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파일을 생성을 시키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파일을 이렇게 pavlovia.org라고 하는 거에 있는 대시보드에서 가지고 오면은 처음에는 inactive 하게 되겠지만은 파일럿 눌렀을 때 이렇게 JS 사이클의 어떤 소프트웨어 6.0 버전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게 나올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크레딧을 가지고 있으면은 러닝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URL이 표시가 될 텐데 그 URL을 파티스펀트들한테 전달을 해서 실험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JS 사이클을 사용해가지고 웹에다가 출연하게 하는지, 그것을 서브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표시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요 기초적인 것들을 좀 더 활용해가지고 실제 실험을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